자, 안녕하세요. 봉사호입니다. 제가 출근 전에 잠깐 시간이 좀 나가지고 8시부터 시작이라 현장에 와 있는데, 원래 집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다 보니까 막 이런 내용 보다 보니까 대한조선 이 종목에 대한 저게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석지에 짱 박혀서 그 사람 없는 데서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녹음이 제대로 될지는 한번 점검했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빠르게 보면 대한조선이 현재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제 21선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조금 이따 해석하게 되고 21선 막 나타났으니까 한번 잘 봐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를 간단히 했는데, 영상은 일단은 주로 이 영상 위에 있는 요거 나은수 기자님 내용을 참고해서, 아니, 처음에는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보통 보다 보면 이제 재물을 한번 관심을 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돈은 잘 벌고 있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봤었는데, 어딨냐 이거. 기업 정보로 가야 되나? 아까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재무 차트.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저는 주로 이제 영업이익을 위주로 보는데, 왜 퍼가 6.87로 나오지? 6.87이 아닐 텐데. 아, 저기 반기여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주로 안정성을 갖다 치고, 이건 안정성은 이제 그 자본 현황, 그 이게 부채 뭐 이런 거 얘기니까, 그런 걸 이 PBR은 일단 치고 PBR을 넘기고 PER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예전에 그 2009년 이제 그 리만 사태 그때 이후로 세계 물동량이 이제 중국이랑 막 풀려가면서 엄청 2010년대 이 전까지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이제 호황이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막창 순간적으로 막 늘어난 것 같아요. 수주 막 하면서. 근데 이제 막 그 유럽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물동량이 막 세계적으로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쯤부터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우조선 그 해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 우리나라 일단 3대 공업 그 조선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수돼가지고 지금 뜨고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소형 조선사인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변곡점이 나타난 게, 뭐 이런 거는 중간에 잠깐 뭔가 했겠죠. 근데 2022년이에요. 2022년 이때 이 그 카타르 수주 막 이런 거 코로나 때 이게 막 얘기 나오면서 이 그 뭐냐 LNG선 막 그 무슨 벌크선 운반선 이런 것들이 수주가 막 나오던 막 뉴스가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피크 찍어내고, 그때 이제 그 뭐냐 재고 같은 거 이거 막 털어내면서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2022년에 그 KHI라는 그 사모펀드가 이 회사에 여기 저점이다 하고 인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부터 진짜 저점이었어가지고 그 수주를 이제 개선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그 여기 내용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걸 그 세부적으로 참가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주가는요 대부분 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주가가 아니 좋을 때가 아니라 좋을 것 같을 땐. 나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일단 갑니다. 일단은 가니까 일단 좋은 거 위주로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 했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그 영업이익이, 이게 맞구나, 1,300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기잖아요. 반기니까 이제 저거 되면 이제 작년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올랐고, 근데 이거에 뉴스를 붙일 만도 해요. 작년보다 막 영업이익이 막 250%가 올랐니 어떠냐면서 주가를 튀길 수 있는 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말 이제 그 잠정 실적으로 이 정도 이상 충분히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2,500억 이 정도잖아요. 그럼 PER이 시총 얘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약간 3.3조 이러니까 PER이 지금 6.87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었다는, 뭐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하나옵션이 어딨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PER이 지금 67일 막 이렇단 말이에요. 조선사들이 막 이래요. 근데 얘가 대놓고 조선이라고 붙여 있는데도 PER이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 약간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영어 시표도 갑자기 상승세에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실적 피크다, 이 얘기 좀 고점론, 이 얘기 위주로 이제 풀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근데 고점론의 현재 시점에서 고점론 얘기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차트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차트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때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대금이 9천억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거의 9천억 들어왔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간단히 했는데, 일단 나쁜 점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KH라는 그 사모펀드가 그 최대 주주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데, 이런 사모펀드는 대부분 팔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실적 가지고 우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 피크일 때 후딱 팔고, 고점일 때 후딱 팔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걸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게, 이게 지금 그 IPO 하면서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최소 한 60일 이상 될 거예요. 그 보호 예수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공부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집에 있으면 이런 거 다 봤을 텐데, 이제 집이 아니라서 그런 거까지 얘기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 예수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계속 그런 게 발목이 잡혀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대금이 앞서고 강한 종목 형태로 만들어졌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트적인 걸 다 치고, 재미가 아까 얘기했죠. 쭉 얘기했죠. 급격히 좋아졌다, 뭔가 이상하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영상을 막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본 건데, 고점 논이 나올만 하기도 하고, 아니다, 고점이지만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에 이런 게 반영되면 어떤 거냐면은 나쁜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이게 고점이면 의심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미쳤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하고 그 미친 듯이 달려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붙고 더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때부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재무가 좋은데 나쁜 소리도 나와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또 뭔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빠질 것 같은 게 안 들긴 하죠. 그래서 요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문점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은 대한조선이 저기 내용을 보면은 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그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이 막 가다가도 얘는 마스가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스가에 닿지는 않지만 대놓고 조선사라고 붙여놨고, 뉴스에도 테마적으로는 마스가를 붙였어요.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실적 이런 내용 보니까 마스가에 막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업하고 있어요. 막 벌크선이라든지 LNG 운반, 그러니까 기름 관련 운반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마스가는 기름 이런 거 운반선 컨테이너선 이쪽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좋으면은 상업펀드는 어쨌든 주가든 배당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관련으로 수익을 최대한 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고점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PER이 6밖에 안 되고, 재무 실적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뉴스를 장점을 붙여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향후 전망이 계속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근거 중에 긍정론자 입장에서 계속 아직 외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정론자가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태클을 거는 점이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부정론자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긍정론자가 될 때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왜냐면은 그 부정론자가 섞여 있어요. 그 의심하는 애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 주가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고점을 띄워야만 엑시트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의심이 많을 때 더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그 검색 그 정리를 해보고 이 영상도 이제 이런 영상들 이거 말고도 몇 개 찾아봤지만 하고 재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는 내용이 좀 많구나.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는 그런 내용 잘 안 보고 그냥 그 재료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고 차트만 봐도 얘 같은 경우 차트로만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신규 상장주는 딱히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차트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왜냐면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 IPO에까지 이르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이 KHI라는 이 사모펀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거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냐면 크게 먹고 나가는 놈인지 아니면은 그냥 짧게 치고 나가는 놈인지 이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모펀드들이 다 성격이 있어. 뭐 BNK라든지 이런 데들은 진짜 크게 먹고 나가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BNK 같은 그런 회사가 붙으면은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모펀드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강성구 행동주의 펀드들도 그 무슨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좀 잘 아는 분들은 사모펀드 좋아하는 사모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HI가 무슨 펀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살펴보시고 IPO 재무가 어쨌든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고점일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있을 때까지는 그걸 반발 탄력으로 이용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때마다 아니다 우리 그러면서 뉴스가 보통 그 기사에 막 나오는 게 역대 최대 실적 막 이러면서 그 막 실적 개선 막 무슨 몇백 프로 막 이런 뉴스 띄우면서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주가는 지금 21선 밑에서 단기적으로는 21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단기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싸다. 그리고 PER이 6.81밖에 안 되는데 업계 최고 가장 큰 종목이 68이야, 65다. 그러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야, 이러면 싼 거 아니야? 어차피 조선소 지금 잘 나가는데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내용 많이 나오는데 좀 의심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마스가는 장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섹터 흐름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조선사들은요 삼성중공으로 볼까요? 조선업은 뭐랄까 이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보시면 막 20년 동안 절다가 10년 동안 막 미친 듯이 날아가다가 또 10년 동안 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텀이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딱 절반 정도 왔네요. 굉장히 잘 나가네. 삼성중공업도 PER 284. 보세요. PER 284. 이런 데도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평가가 무색해진다니까요. 아니 무슨 조선사가 PER이 100이야. 이런 데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284인데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대한조선 PER 뭐야 이거 6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가도 보시면 차트적으로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더 뭐랬지? 사업 돈을 아니 재무 상태로 좋고 재료를 보죠. 기업 분석이 일단 재료니까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데 주가가 충분히 올랐냐 하는 그런 재료가 있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엑시트를 했으면 끝이잖아요. 대주주가. 근데 엑시트를 언제쯤 할 거냐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언제쯤 어디서 어느 주가에서 그리고 저기 거래 대금 면에서도 이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일단. 근데 이런 주식은 보통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 한 방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도 영상에도 말했듯이 쌍봉을 찍고 가든 고점을 돌파하든 그런 트라이는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트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 대금 면에서 현재 자리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최소 5%, 10%, 30% 고점 돌파하면 50%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안 요소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쳐다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기 스윙 봤을 때는 이런 자리는 매력적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래 대금도 팍 줄었고 이러면은 보통 이제 털고 다시 한번 가겠다라는 내용도 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붙었던 여기에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에 막 붙어있던 이런 그 단기 고점 개미들을 털고 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서 차트적인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올라간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좋게 얘기 보통 안 하잖아요. 지투지바이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좋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주가 자체가 싼 자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대한조선은 싸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보호예수가 벌써 나올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자마자 상폐될 수도 없고 악재가 나올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호재가 나올 만한 확률은 꽤 높죠. 마스가 재무도 좋아, 사모펀드가 아직 이 엑시트 못한 것 같아. 엑시트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확률도 높아. 그럼 재료 면에서는 좋을 확률이 한 8대, 최소한 9대 8대2, 7대3, 8대4 이 정도는 되잖아요. 차트도 굉장히 거래대금 많이 붙어가지고 상한가도 뽑는 아주 탄력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차트도 최소 A급 그 정도 이상. 거래대금 현재 9조,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붙은 중대형 거래 시총이 3조인데 거래대금이 1조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그 돈이 쏠리는 아주 그냥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주가가 현재 싸냐 비싸냐만 판단하면 된다 하면은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 싸다. 자, 결론은 쌉니다. 사서 어느 정도 먹을지는 내 재량 것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물론 더 싸질 수도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내려갈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저도 돈이 있으면 이런 걸 좀 스윙을 해보고 싶거든요. 제 손 안에 한 5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벌면서 조금이라도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어제부터 새벽에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이거저거 막 차트 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꽂혀가지고 대한조선을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